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요리냐? 이게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왔습니다. 여기다 각종 녹차, 미원, 레몬, 녹차, 미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요리를 하려고요. 어떤 요리냐? 죽어가는 난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살리는 방법.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형태로 죽는 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케어할지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샘플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화분이 맞지 않았어요. 수태로 심어져 있는데 물이 충분하지 못하고 수태가 단단하게 심어지지 않고 또 수태도 되게 오래돼서 꺼내보면 뿌리가 안에는 하나도 못 뻗고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못 뻗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또 먼저 뜯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살릴 건가? 이게 이제 허접나는 이런 게 어느 이유 맞냐면 가정에서 낱개분으로 이렇게 단분으로 사신 것보다 합식해서 커다란 분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 뿌리가 다 썩어갖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식재가 오래된 난들 중에서 뿌리가 다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틀리아도 그렇고. 그런 난을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내려야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심어서는 농가에서는 괜찮지만 가정에서는 분갈이 하더라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난들이 있을 때 뿌리가 내렸든가 없을 때는 큰 분에 심지 말고 무조건 작은 분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서, 그죠? 내려서 다시 뿌리가 다 내리면 그때 큰 분으로 심어야 되는데 너무 큰 분으로 심으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게 마련이에요. 카틀리아도 그렇고. 제가 오늘은 허접난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는 카틀리아를 분촉을 해서 어느 부분을 심고 어느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그 뿌리를 내려서 다시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거의 죽었죠. 탈수가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탈수가 생기고 문제 생기면 맨 아래에 있는 오래된 잎이죠. 이런 단경성이니까 고조할머니, 징조할머니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잎으로 치면 밑에 있는 게 오래된 잎이죠. 징조할머니 잎, 그죠? 고조할머니 잎, 할머니 잎, 엄마 잎, 그 다음에 어린 잎. 어린 잎은 그래도 생생하죠. 왜? 모든 양분과 모든 것을 새 잎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잎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노랗게 되죠, 결국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잎을 띄고요. 그 다음에 가위 소독은 필수죠. 고장났나봐. 벌써 고장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겉에는 바싹 잘라주고요. 뿌리는 어차피 제가 볼 때 거의 다 소용없습니다. 다 제거를 해줘요. 아래쪽 밑둥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해주고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쳐졌죠. 이렇게.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받습니다. 물을 받아서 먼저 녹차를
이런 녹차 굉장히 싸죠. 뭐 서비스도 많이 주고 이렇게 녹차는 물건입니다. 녹차는 각종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이 풍부하죠. 그죠? 녹차의 효능. 그 다음이 레몬입니다. 레몬은 녹차에 있는 것처럼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긴 한데요. 이게 어디가 더 뭐가 있냐면 여기 인이 있어요. 인. 우리 뿌리 내리고 꽃 필 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꽃이 안 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빛이 부족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질소 인산가리에서 인이 높은 거를 주면 꽃 피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겨울철 들어가기 전이나 여름철 장마 때 이렇게 짐 물르고 죽고 그러잖아요. 약해져서 그럴 때 이런 비료를 미리 선행해서 주면 좀 튼튼해져서 여름 그 더울 때 하고 겨울철에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레몬이 인이 있어서 꽃이 필 때 좋습니다. 저는 레몬으로 먹어보기만 했지 말하면서 쉬어서 침이 나오네요. 먹어보기만 했지 테스트는 안 했는데 그 각종 해외 사례를 보니까 호접란, 특히 호접란 같은 경우 꽃대 못 볼 때나 카틸리아도 그렇고 레몬즙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을 제가 잘라서 레몬을 잘라서 다 줄 필요 없고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레몬이 혹시 레몬 이거 직접 이거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먹으면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 방지에 되게 좋대요. 보시면서 침 막 흘리시죠, 양생님들. 어떻게 저걸 먹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 걸 좋아해서 모가도 막 씹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지금 못 먹는데 오랜만에 도전을 해봤는데 먹을만 하네요. 침이 계속 생기네요. 꿀꺽 생기고 아유 큰일 난다. 침이 계속 생겨. 자, 레몬즙을 이렇게 짜줍니다. 드시고 요리할 때 쓰시고 나머지 걸로 해주셔도 돼요. 굳이 새 걸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레몬즙을 짜고 맛있겠다. 짜고 또 먹고 싶네. 아까우니까 더 짜고. 그 다음에 이 활력제 자체로만으로 되게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비료, 이 활력제 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퀴드 쓸 수 있고, 뭐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뿌리에 내릴 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애들은 NPK에서 질소 인산가리 기본 요소 말고, 나머지 미량 요소가 충분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식물한테 탄력을 줄 때, 그러니까 분갈이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뭐 새순이 나올 때, 이럴 때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있으면 쓰시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은 그냥 저는 뭐 보통 500대 1까지 괜찮아요. 300대 1도 괜찮고. 근데 저는 뭐 1000대 1, 2000대 1도 괜찮은데 저는 대충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요 양에 1000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게 아미노산 향이 냄새나요. 아미노산 향이. 아미노산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동물성이나 식물성 쓰면 이런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원도 제가 먹어볼까요? 미원 드셔보셨어요? 미원을 먹으면 제가 먹어봤는데 왜 이게 맛을 더 좋게 해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넣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해도 있잖아요. 미원이 몸에 굉장히 나쁘다고 한동안 막 했는데 이거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여기도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옥자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요새 비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딴 걸 쓰냐, 미원까지 무식한 이렇게 쓰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이렇게 미원을 계속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효능이 있고 이 화학적으로 주는 성분보다
이 천연 성분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 당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쓰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노모토라 그래서 그쵸, 옛날에는 일본 보니까 저도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크게 그 과실이라든지 야채 이런 거 키우는 분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지노모토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게 미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녹차는 좀 먼저 우려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물을 울궈준 다음에 여기다가 세력이 약한 호접란을 담굽니다. 다른 것들도요. 이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를 그냥 담궈줍니다. 아시겠죠? 뭐 이걸 햇빛에서 있는 게 좋냐 없는 거 당연히 실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를 담궈 놓는 사이에 제가 요거 카틀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틀리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얘는 식재가 딕바이아나라는 품종인데 이 식재가 오래돼서 뿌리가 내리면 썩고 내리면 썩어서 어쩔 수 없이 위로만 나온 애들에서 간신히 연명을 하고 살고 있고 세력이 약하니까 새순도 이렇게 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시 통째로 심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잎이 뒷잎이 되게 밉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5개가 오고 여기서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로 나오다가 이쪽으로 요거와 요거 쌍대가 나온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화분이 이렇게 큰 데서 잘 자라고 있는 경우는 내가 중간에 세척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오잖아요. 이렇게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새순이 나올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자식을 낳아야 되냐 라는 것 때문에 안 나고 있는 것 뿐이지 못 낳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툭 한번 잘라주면 어떻게 여기서 새순 나온다. 어떤 분들이 에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나 100%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여기를 과감하게 이 부분을 자르겠어요. 잘라서 여기는 지금 뿌리가 있는 상태니까 요 뿌리 정리해서 자, 요 죽은 뿌리들 이런 뿌리들 정리하고 요 새 뿌리만 살려서 제가 바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분 속에다 얘는 심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죠? 근데 요럴 경우에 이제 깝깝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하면 요쪽에서 나왔죠. 그럼 이쪽을 파보면 보세요. 이쪽 모든 난들은 양쪽에서 새순을 나올 수 있어서 새순이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자식이 있으니까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어린 새순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죠. 요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있죠. 그럼 이것도 반대쪽에 보면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어요. 안 나온 자리는. 근데 이게 나와 같이 터지면 쌍대가 되는 거예요. 세력이 좋아서. 그리고 더 오래된 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도 보면 이쪽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이쪽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한쪽은 나왔고 이쪽은 보니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키울 때 여기서 한번 커팅해서 한 번 난 거를 커팅해서 이쪽 안 나온 순을 틔워서 다시 키운 것 같아요. 디비전이라는 분주를 해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대로 해도 되고요. 요걸 반을 잘라도 돼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세력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냥 요대로 하시는 걸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뿌리는 이미 다 죽어서 쓸 수가 없는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르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러 개를 담궈도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혹시나 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 병이 있는 친구들
탄저병이라든지 무름병이 있으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물에 있으니까 다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있나 보고, 혹시 의심적인 분들은 여기다 그 전날 과산화수소를 뿌리든가 아니면 1대1로 과산화수소에다가 담궜다가 하루 정도 있으면 이제 병인이 죽겠죠. 그 이후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넣고 하루 정도 지나면 그때 나와요. 그러면 이때 봤을 때 이 잎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요거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자를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 살아날지 저도 모르니까. 저는 볼 때 여기까지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보다는 상태가 좀 좋았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실험을 해서 뿌리가 내리고 어느 정도 통통해진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살아날까는 지금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좀 탱탱해질까. 그리고 이런 방법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뿌리하고 다 멀쩡해요. 그냥 화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이렇게 처져갖고 물을 안 주고 많이 처져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담궜다가 다음날 빼잖아요. 그럼 튼튼해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담굽니다. 담궈서 시간이 째깍 지나가서 하루가 지나잖아요. 한 12시간에서 최소. 그래서 지나면 이거를 이제 향긋하네요. 이렇게 해서 꺼내서 이대로 놔두면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냐? 이후의 관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대로 다시 심어도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좋고요. 이거를 좀 더 잘하려면 죽어가는 날 내가 정말 살리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지퍼팩 많이 있죠. 지퍼팩. 지퍼가 달려있는 지퍼팩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루 지났다고 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험 삼아 이렇게 해서 하루 전에 담가 놓은 게 없어갖고 하는데 하루 담가 놓고 다음 날이에요. 빼서 넣고 넣고 이대로 놔두면 수분이 안에 며칠 지나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밀봉을 했기 때문에 수분은 어느 정도 계속 있긴 하지만 그리고 수태 있죠? 수태도 되고 없으면 휴지로 하셔도 돼요. 수태를 물에다가 담궈서 이렇게 물기가 있는 거를 같이 넣는데 요거랑 좀 위치를 틀리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물기가 습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닫습니다. 닫을 때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을 남겨놓고 여기다가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예, 입냄새 때문에 살다가 죽겠다고요? 네, 그러냐? 농담이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빛이 세지 않은 곳에 방근들에다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놔둬도 돼요. 그래서 새 뿌리가 내릴 때까지 놔둬도 되고,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뿌리가 안 내리면 그냥 다시 꺼내서 이런 용기 같은 데 있죠. 빈 용기에다가 넣어놓고 놔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놔두면 곧 뿌리가 내립니다. 내려서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내렸다고 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큰 분이 아니라
작은 분에다가 먼저 심어서 뿌리를 돌리고 큰 분으로 다시 한번 옮겨주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절대 큰 분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저는 사실 이 안에 식물이라는 게 공기가 없어도요, 우리 조직배양에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 안에서 키우거든요. 잠시만 멈춰보실래요? 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식물이 살까 하지만 충분히 다 삽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신품종 육종에서 조직배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게 각종 비타민, 거기다 뭐 요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식물마다 좀 틀린데, 보통 하이퍼넥스 비료하고 바나나, 그다음에 옛날에 코코넛도 넣고 각종 영양소를 넣어서 그걸 그냥 넣으면 액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천이라는 거 있죠. 한천 아실 거예요. 뭐 그 한천하고 섞어서 놓으면 이렇게 그 두부처럼, 이렇게 묵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돼서 여기서 식물을 키우는데 2년, 3년을 키웁니다. 공기가 없는데도.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이게 양분이 고농도의 양분이기 때문에 바로 곰팡이가 썩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키웠다가 요쯤에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 큰 애를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이런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상태가 그런 친구들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리고 또 이 방법보다 좀 더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법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벽면인데, 제가 벽면을 받으면 얘가 LED에서 키워요. LED 등에서. 그래서 나와서 바로 뚜껑을 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자연광에서 놔둡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놔둬서 이제는 꺼내도 돼요. 그래서 보통 뺄 때 뚜껑을 열어볼게요.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그죠? 열었죠. 열어서 놔뒀던 걸 바로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비료물이 너무 아까워서 얘도 좀 먹이려고. 세상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떨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충분히 먹고,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난 게 뭐였냐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만 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댓글 순서대로 1번부터 이걸 꼭 키워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 있으면 위에 분에서 5분 손드신 분한테 선착순을 저희 보내드릴 건데, 요걸 택배를 보내드리면 이대로 가지 못해요. 이게 흔들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깨지지 않는데 이렇게 보내면 택배 도중에 이렇게 들고 돌면 이렇게 눌려 있을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상태로 간 분들은 그대로 세워서 계속 구경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관찰하다가 키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엉클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은 바로 저같이 이렇게 꺼내서 심으면 되는데, 심는 방법은 아까 그랬죠. 분은 크면 안 된다고. 특히 어렸을 때. 근데 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요거를 너무 이쁘다. 귀엽죠. 예쁘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잘 닦아줘요. 안 닦으면 여기 양분이 있어갖고 썩어요, 나중에. 그래서 잘 닦고. 어쩜 그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잘 컸을까.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나눠서 키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니까 요대로 그냥 심어서 좀 더 크면 그때 나눠도 돼요. 제가 한번 시범으로 심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끼를 이쁘다. 귀엽죠?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여기서 보통 반년 정도 키웁니다. 빠른 경우는 3개월 정도 키워서 분갈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다음에는 어느 정도 크면, 그쵸. 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는 제가 분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짠. 그쵸. 나눠서 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레몬, 현미, 녹차, 몸에 좋다는 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활력제는 있어요. 쓰면 좋고 안 써도 괜찮다. 그다음에 미원으로 생명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힘든 죽어가는 난들을 하루 정도 담궈서 빼서 이렇게 간이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죠. 그죠? 간이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안에 탄소는 들어있었고 그 안에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물로 채워놓으면 잘못하면 물이 다 갖고 짓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요건 제가 그냥 이대로 교육장에 놔둘 겁니다. 놔둬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제가 와보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약한 애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애들, 뿌리가 없는 애들, 그리고 난 정말 이 난을 살리고 싶은데 너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난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시중에 있는 일반 호접란이에요. 그래 샀어. 시장에 죽어서 가면 또 사도 돼. 그러신 분도 있죠.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일회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내가 이 난에 사연이 있어. 이를테면 그렇기도 하겠죠.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너무 아꼈던 식물이에요. 그런 식물을 다시 사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식물을 꼭 살리고 싶을 때 또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죽어가는 만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난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죽어가는 난 살리기 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